모닝브리핑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랜만에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죠? 네, 맞습니다. 돌아온 외국인 수급에 양대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됐지만 바이오주와 반도체주가 강했는데요. 네, 이렇게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경계감은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이번 주 한 주 바쁜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한 주의 첫 거래일 저희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3거래일 만에 찾아온 반가운 반등이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양시장은 상승 마감했는데요. 중동 리스크라는 불안 요소도 있었지만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블랙의 수요가 엄청나다는 발언, 또 미국 항만 파업이 중단된 점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금투세 결론이 미뤄지며 장 초반 대비 상승폭을 줄이고 마감한 점은 아쉬웠는데요. 또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순 매수했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았고 선물을 3,200억 원 넘게 매도하며 아직 수급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못했다는 걸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반등은 반등이었지만 아직 시장에는 경계감이 남아있었던 하루. 그럼 자세한 수치와 함께 특징 섹터도 만나보고 오시죠. 네, 퐁당퐁당 연휴를 거치고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는 돌아온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 양대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며 2,569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0.9% 상승한 768.9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 불안 속에서 글로벌 증시가 쉬어갔지만 우리 시장은 수급 여건이 개선되며 활기를 찾았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428억 원어치, 코스닥은 791억 원어치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기관은 코스피 현물을 매도했지만 코스닥은 1,000억 원 넘게 담아냈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우려에 방산 섹터가 강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9% 오르며 33만 원 선을 회복했고 현대로템도 4%대 상승했습니다. 한편 주말 사이 가자 전쟁 1년을 앞두고 세계 곳곳에서는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건 의무라며 이란 본토 공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관련주 흐름 오늘도 지켜봐야겠고요. 이어서 STO 토큰 증권 발행 섹터도 견조했습니다. 블룸버그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산하기구가 토큰화 펀드 지분의 담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고 보도하며 전통 금융권의 토큰화 채택이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 나왔고요. 귀금속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회사를 보유한 IT센이 15%, 한국정보인증도 5%대 상승 곡선 그려냈습니다. 이 밖에 해운주는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동부항만의 항만 파업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물류 차질에 따른 운임 인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관련주가 내렸고요. 펜오션과 HMM은 4에서 5%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외에도 이날 2차전 지주는 약세를 보이고 반대로 바이오주들은 강세를 보이며 양시장을 견인한 점이 특징적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은 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K바이오 유럽 CPAI 참여, 저력 알리고 중국 공백 노린답니다. 이날 유한양행의 렉나자의 약값이 높게 책정됐다는 모멘텀에 더해 우리 기업들의 CPHI 참여 소식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는데요. 그럼 CPHI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CPH는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입니다. 올해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요. 현지 시각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글로벌 제약사 2,400여 개가 전시에 나서고 약 6만 2천여 명의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올해 CPHI가 유독 주목을 받는 이유 바로 미국 생물보안법 때문인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의 고강도 규제 움직임에 중국의 우시바이오와 우시앱텍이 일부 사업 매각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번 CPHI 2024에서 경쟁력을 선보일 기회가 찾아왔고 이를 통해 CDMO 모멘텀이 커질 거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총 75개 K바이오 기업이 출격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CDMO 저변을 넓히기에 총력을 다할 예정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32년 완공 예정인 제2 캠퍼스를 통해 확보하기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mRNA 등 신규 포트폴리오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은 신규 파트너사 확보에 총력을 다할 전망입니다. 특히 CMO와 CDMO 파트너사 확보에 나서고요. 뿐만 아니라 원부자재 신규 파트너사 확보를 통해 원가 절감에도 나섭니다. 자, 두 기업과 관련해선 증권가 전망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NH투자증권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두고 연간 가이던스 상향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는 넥스트,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등을 지켜볼 때라고 했고요. 셀트리온을 두고는 에르스증권은 수익성 개선 구간에 돌입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컨퍼런스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지에 더욱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투자 전략은 이어지는 이슈 앤 특징주 시간에서 함께 세워보시죠.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확인해 볼까요? 삼성전자, 외국인 10거래일 연속 매도, 하루 앞으로 다가온 잠정실적 관련 체크포인트는입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소폭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금요일장에서도 팔았고요. 최근 9조 1,185억 원을 팔며 올해 산 삼성전자 주식을 한 달 만에 다 팔았습니다. 내일 발표될 잠정실적이 투자심리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잠정실적이라 사업별 세부 매출은 공개되지 않지만 전반적인 숫자가 어떻게 찍히느냐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9월 이후에 나온 국내 증권사 보고서를 한번 총 정리해볼까요? 오늘은 숫자 위주로 실적을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9월 이후 총 21곳의 증권사가 삼성전자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21곳 중 19곳이 목표가를 내려잡은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영업이익 전망의 경우 9조 원대 후반에서 11조 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영업이익 전망은 10조 4천억 원이고요. 매출은 80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영업이익 전망이 가장 낮은 건 KB증권이고요. 가장 높은 건 현대차증권이었습니다. 이 둘의 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현대차증권은 영업이익 11조 7천억 원, KB증권은 영업이익 9조 7천억 원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특징적인 건 매출액 전망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건데요. 두 증권사 모두 전자제품 수요가 둔화하고 있고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규모가 이번에 축소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팔려 들어온 돈이 이번에는 작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성과급 등으로 일회성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즉 비용과 재고평가 손실 환입 규모를 어떻게 전망했느냐에 따라 영업이익 전망이 이렇게 엇갈린 건데요. 자, 그렇다면 평균치로 제시한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도 살펴볼까요? 매출은 앞서 짚어본 두 증권사보다는 낮은 79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고요. 영업이익은 10조 4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두 증권사처럼 재고평가손 환입 규모와 성과금이 영업이익에 부담이 될 것으로 봤고요. 이와 함께 비메모리 부분의 적자와 원달러 하락,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인 점이 이익 훼손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영업이익 기존 전망인 14조 원에서 10조 4천억으로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악재를 감안해도 과도한 주가 하락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숫자가 어떻게 찍히느냐가 중요하겠죠. FN가이드 기준 시장 컨센서스는 3분기 매출액 80조 9천억 원, 영업이익 10조 7천억 원입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오늘장을 대비해볼까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이 공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HL홀딩스가 종속회사인 HL로보틱스에 대해 490억 원어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앞서서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 사업을 선택한 HL그룹이 이번 유상증자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보고요. 다음으로 두산밥켓은 국내 중장비용 유압부품 전문기업인 모트롤 인수를 마쳤다고 공시했습니다. 두산밥켓은 모트롤 지분 100%를 2,421억 원에 인수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는데요. 시너지와 외형 확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DKT는 300억 원 규모의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차입 금액은 자기 자본의 20.87% 규모로 유동성 장기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9월의 미국 고용 추세 지수가 공개되고요. 연준과 여는 인사들의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FOMC에서 유일하게 B컷 반대표를 던졌던 미셸 보우먼 연준 의사의 연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또 유로존에서는 소매 판매 집계가 나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이번 달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8월의 소비 흐름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앞두고 종목별 순환매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도 현재 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슈가 있는 종목 또 수급이 붙는 종목 위주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